대한민국 살인사건 157회. 아유, 벌써 157회. 200회로 달리고 있네요. 네. 이거는 이제 오래간만에 사형수 사건. 사형수라고 안 하고 요즘엔 사형 확정인이라고 하죠. 네. 사형 확정인 사건 이제 할 건데요. 이름은 장기수예요. 장기수. 장기수 이 씨. 새끼 이름도 장기수야. 그리고 실제로 사형 받아가지고 지금 장기적으로 살고 있으니까 장기수네요. 장기수예 진짜. 예, 뭐 다른 이름으로 얘기하면 우리 고향인데 대전 네. 문화동 일가족 살인 사건. 아우, 제목만 해도 잔인하네요. 대전 문화동 일가족 살인 사건. 이거 정말 잔인합니다. 네. 예. 언제 터진 거예요? 이게 2005년도예요. 2005년도니까 네. 꽤 오래됐죠. 네. 2005년도 8월 18일이니까 한여름에 이거 목요일이래요. 네. 2005년 8월 18일이 목요일인데 밤 11시. 밤 11시에 대전 중구 문화동에 있는 주택가인데 네. 한 주민이 네. 펑 하는 소리 들었어요. 펑. 펑 하는 소리와 함께 와장창창하면서 유리 깨지는 소리를 듣고 놀라서 밖으로 뛰어나가 봤어요. 폭발한 거네요, 뭔가요? 그러니까 그 실내에서 뭐 가스라든지 이런 게 폭발하면 꽝 소리 나면서 유리창 산산조각돼서 날아가잖아요. 그거 맞으면 잘못하면 실명이에요. 지나가던 사람 벼락 맞아 진짜. 큰 폭발이었나 보네요. 그런 이게 것 같습니다. 다 이웃집은 그러니까. 연기하고 이 큰 불길에 이제 휩싸여 있는 걸 보고 이웃집에서 네. 119에다 신고를 한 거니까 119에다가. 놀랬겠죠. 네, 네. 벼락 치는 소리 들려서. 밤 11시인데요, 교수님. 근데 그 119에 신고했는데 그 꽝 하고 터진 집이 네. 한옥 기와집인데 기와집. 지은 지 한 25년 정도 됐대요. 네. 그러니까 재래식 집이죠. 노후하고. 네. 그런 집인데 이제 거기에 젊은 부부하고 어린 세 자녀가 살고 있으니까 5명 살고. 5명이네. 할머니가 그 한옥 주택의 소유주인데 그 집에 5 식구가 사는 부부와 어린 세 자녀가 살으니까 5 식구가 사는 사람들이 세입자로 있는 거죠. 세입자로. 다복하긴 하네요. 그렇죠. 네, 그 네. 집이 꽝 하고 터져버린 거예요. 아이고, 어떡해. 꽝 하고 터져버린 거예요. 네. 그런데 이때 그 즈음에 늦은 퇴근을 한 남편이 장 씨, 얘가 장기수예요. 아, 네. 35입니다. 그 당시에. 네. 이 장기수가 막 현장에 도착해서 꽝 하고 터지고 불났는데 네. 현장에 도착해서 본인만 화를 면한 거예요. 쉽게. 집은 막 타고 있고요. 네. 이 사람은 밖에서 저 회사 갔다 늦게 들어왔어요. 늦게 왔으니까. 근데 이때 이 장기수가 오더니 뒤늦게 집안에 아이들이 있다. 셋이나 있는데. 외치면서 불길 속으로 막 뛰어들어가려고. 네. 그런데 이웃 주민들이 이미 안에가 불이 폭발이 일어나고 불길이 뭐 막 번져 있는데 거기 뛰어들어가면 위험하잖아요. 네. 잡았다는 거예요. 이웃들이. 가지 말라고. 네, 잡았다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된 사연이에요. 이제 여기까지 보면 장기수는 지금 특별한 게 없어요. 뭐 알리바이 여지까지는 별일 없네요. 네. 그 이제 당연히 119에 이웃에서 신고해서 119 출동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화재 진압합니다. 네. 그게 목조, 그게 진짜 이런 개인 주택은 목조하고 벽돌을 짓잖아요. 네, 옛날에 그랬죠. 예. 네. 그냥 저 벽돌 구조물만 남기고 싹 전소해 버렸어요. 아유. 그러면 그 이제 그 안에 있던 사람들은 네. 누구냐? 네. 그러니까 이제 이를테면 장기수의 아내죠, 아내. 그렇죠. 그 아내 같은 경우는 김 씨인데 네. 그 당시에 34살. 한 살 어리네요. 가정주부예요. 남편보다. 34살. 예. 10살 초등학교 4학년짜리 아들이에요. 네. 또 8살짜리 초등학교 2학년 네. 아들입니다. 아들이고. 4살 먹은 아기가 있어요. 네. 그래서 5식구. 그러면 아내 포함해서 저 3명의 자녀들이 그 안에 있었던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밤 11시경에 벙 터졌다고 그랬잖아요. 네. 집에 있었겠죠. 네. 4명 다 사망했습니다. 잠자고 있다가 4명 다 그 숨졌어요. 그 현장에 가서 보니까 아내 김 씨 같은 경우는 4살 먹은 그 아이를 끌어안고 있어가지고 네. 일견 그 모양 딱 보면 뭐가 생각나세요? 화재 발생해서 이제 엄마가 아이 보호하려고 그렇죠. 끌어안고 있는 걸로. 일반적으로 그렇게 많이 보여요. 그런 걸로 이제 그렇게 보였다고 그래요. 그때 이 장기수가 애들이 애엄마하고 애들 셋이 다 죽었는데 나만 살아서 뭐하냐. 그래서 이제 통곡을 했다는 겁니다. 일반적인 반응이죠. 이제 네, 유족 반응이죠.
그러면서 이제 경찰이 그러면 이제 물어볼 수밖에 없죠. 그렇죠, 수사를. 당연하죠. 남편 예, 장 씨한테 예, 예. 물어본 거죠. 이 집이 내가 새들은 집이 25년 된 노후한 집인데요. 여기저기서 물이 좀 새요. 물이 샌다. 네. 물이 좀 새요. 네. 그리고 평소에 비가 오면 누전도 비가 새는 집은 누전이 잘 되죠. 그렇죠. 예. 누전이 돼가지고 차단기가 자꾸 내려가는 일이 잦았고요. 최근에도 누전 차단기가 작동된 일이 굉장히 많았었어요. 네. 이 얘기는 바꿔서 얘기하면 뭐예요? 전기가 항상 샌다는 얘기죠. 예. 비가 오면은 새고 누전이 자주 일어나는 그런 집이니까 이 사고도 누전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니냐 그 얘기로 들려요. 저는. 그렇죠. 저도 그렇게 들리네요, 교수님. 그리고 이 누전이 자주 된다는 얘기는 전기에 취약하다는 얘기고. 네. 근데 우리 에어컨이 없어갖고 선풍기를 켜고 여름을 보내는데요. 아까 8월 18일이었잖아요. 엄청 나올 텐데요. 평소 저 선풍기 틀어놓고 잠자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누전을 가능성을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누전에 의해서 어떤 합선이 돼가지고 불이 난 게 아니냐 이제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화재감식반 입장에서도 뭐. 일단은 그 당시에는 그렇게 뭐 직접적으로 강력 사건으로 보이지 않는 정황. 그러니까 화재사로 본 거죠. 네, 네. 그러니까 이게 남편 같아요. 얘기 따라서 이게 그 누전에 의해서 선풍기 과열 뭐 이런 거 등등으로 불난 거 아닌가 하고 이제 그렇게 일단 잠정 결론을 내렸다고 그러더라고요. 처음에는 이거 잘못 그걸로 끝났으면 이 사건 정말 평생이 한이 될 사건이에요. 근데 교수님 궁금한 게요. 질문이 또 있는데 폭발했잖아요. 꽝 그랬잖아요. 그러면 누전이면 폭발이 되나요? 예, 그거는 이제 그 잠시 후에 나올 내용인데 맞아요. 짐작 잘하셨어요. 하여튼 이거는 누전이라고 화재감식반에서 추정을 하면서도 이거는 국과수에다가 화재 원인 분석 의뢰를 합니다. 잘 아시겠지만 화재 전문 그 분석 그 팀이 따로 국과수에 있습니다. 예, 따로. 예. 그분들 오셔가지고 하거든요. 예. 자, 그럼 이제 의문점 조금 전에 말씀하신 의문점 얘기 나옵니다. 몇 가지 나온 거예요, 교수님. 하면서. 예. 자, 불이 난 집에서 꽝 하는 소리와 함께 불길이 솟구쳤다. 집에서 그러니까 폭발이잖아요. 그 꽝 소리가 났다는 거, 펑 소리가 났다는 거는 이게 화재로 인해서 가스가 터지거나 스프레이 같은 거 이런 그러네요. 거 터질 때 나는 건데 아주 밀폐된 장소에서 불이 났다는 걸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거는. 그렇죠. 갑자기 빵 터진 거니까. 그러면 한여름이잖아요. 8월 18일. 예. 창문도 안 열어놓나요? 선풍기 켰다는데 열어놨겠죠. 그럼 모기장 치고. 말이 안 되죠. 네. 여기서 아마 형사들은 좀 이상했어요. 펑 하고 만약에 터지는 소리가 나면서 불이 났다면 그건 집이 꽉꽉 닫혀 있어야 그 정상이에요. 그렇죠. 갑자기 빵 터져야 근데 되니까. 한여름에 그래 에어컨을 물어봤는데 에어컨 없고 선풍기로 버텼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러면은 선풍기 틀으면 당연히 창문 열어놓죠. 애기가 또 다울인데 셋 다. 그럼요. 그러니까 이게 펑 소리가 났는데 창문도 안 열어놨다? 그럼 왜 꽁꽁 문을 닫아놓고 이거는 더운 여름에 에어컨도 없어서 창문 열어놓는 건 지극히 정상이에요. 네. 그런 밀폐된 공간에서 나는 소리거든요. 펑 소리는. 네. 그게 났다. 이게 상황이 이게 좀 안 맞지요. 요거는 뭐 아마 초보 형사라도 추정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어차피 주변에 진술이 꽝 터지고 유리창이 다 그러니까요. 깨졌다면 왕 나간 건데. 꽝 소리가 날 정도는 이게 그 실내에서 압축돼 있던 네. 그게 팡 터져난 거거든요. 그렇죠. 인화 가스가 터진 거잖아요. 한 그거는 방에. 밀폐된 공간이 아니면 불가능해요. 그런데 한여름에 밀폐시켜놨다? 그러면 이거는 형사들 입장에서 볼 때는 문 꼭꼭 잠궈놓고 누가 불낸 걸 가능성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렇게 볼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이게 그리 말이 안 되고 그 다음에 펑 소리가 났다는 얘기는 바꿔서 얘기하면 네. 인화성 물질이 뭔가 인화성 있었다. 가스나 뭐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뭐가 아니고.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예. 그러니까 형사들이 이 부분은 좀 찜찜했다고 그래요. 애초부터. 애초부터요. 잘 보셨네. 그래서 그때까지도 일단은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그냥 막 통곡을 하며 대성 통곡하면서 막 뛰어들어 가려고 그러는 거를 이웃이 막 말린 거 이런 진술들이 있으니까 네. 이게 어찌됐건 누전에 의해서 화재냈을 가능성 쪽으로 무게는 좀 더 뒀나 봐요. 중심으로 이제 누전. 그러면서도 네. 문제의식을 가진 형사 입장에서 보면 말이 안 돼요 이게. 그러면 극단적인 선택한 건가?
안에 있는 그렇게도 봐요, 교수님. 이렇게 화재가 일가족이 몰살당하면 극단적 선택도 봐요. 가설 중에. 뻥하고 터져서 문 꼭꼭 걸어 잠궈 놓고 뭔가 인화성 물질을 펑 터뜨려갖고 불난 상태에서 죽어버리면 이거 극단적인 선택한 건가?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잖아요. 어머니가 그렇게 했을 수 있다는 이제 가설이지만. 그런데 참 쉽지 않은 얘기예요. 새끼가 셋이나 있고 네. 그 더더군다나 4살짜리 아이가 있는 상황에서 네.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은 흔치 않습니다. 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능성이 0.0 몇 %라도 있으면 봐야 되니까. 맞아요. 그래서 유서 찾아봤어요. 그게 유서 있고, 없어요. 유서 없고요. 그다음에 아무리 봐도 이 자살하는데 준비한 정황 같은 거 이를테면 그런 그 징후도 발견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에 대해서 탐문을 했는데 그런 것도 보고 그다음에 현장에 네. 만약에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면 준비하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작업하는 그렇죠. 네. 이게 나와야 되거든요. 네. 물론 타서 없어졌다 치더라도 네. 그래서 극단적인 선택은 배제한다고 그래요. 그럼 타살? 그렇지. 타살이면 강도일 가능성이 많은 거예요. 네. 그러면 침입 흔적이 있어야 돼. 왜 침입 흔적이? 근데 네. 밀폐된 창문이었잖아. 그렇죠. 안에도 빵 터졌으니까. 그러면 도난물품이 있냐? 그것도 없는 걸로 보여지고 침입 흔적이 외침 흔적이 없다는 거는 그냥 단적으로 딱 펑 터지는 순간 밀폐된 공간이라는 자체만으로 입증이 돼버린 거예요. 네. 그러면 이건 타살도 이게 침입 흔적이 없다면 그건 내부인이죠. 그거.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가능성을 한 3군데로 두고 한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보다 높이 둔 거는 누전에 의한 화재. 네. 그 다음에 극단적인 선택, 타살 네. 이렇게 3개 관점으로 갈래를 땄어요. 가르마를 그렇게 타놓은 네, 거예요. 네. 부검 들어가 봐야죠. 이게 그렇죠. 부검해야죠, 이거는. 진짜 중요합니다. 부검. 예. 내분에 대해서 해야죠. 화재 현장에서 발견된 내구의 시신은 이미 장례식장으로 이송이 된 상태였어요. 자, 의사가 육안으로 보는 거 검안이라고 그러잖아요. 네. 의사가 보고 화재사로 결정 내렸어요. 화재사로 당연히 화재사죠. 네, 네. 불에 타서 사망했으니까. 그리고 장례 막 치르려고 하는 중이에요. 네. 장례 막. 야, 이거 위기에. 내가 볼 때 이거. 장례 막 시작하려는 참인데 네. 그 당시에 이 법의관들이 그 육안으로 확인했을 때 이게 부자연스러운 부분이 분명히 있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네, 것처럼. 네, 네. 이거는 부검을 해보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거예요. 네, 법의관들이. 법의관님들이 그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이거 검사해야 된다고. 그 당시에 이제 이 법의관들이 볼 때는 이건 아무리 생각해도 그냥 장례 치르게 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부검은 해봐야 할 것 같아요. 찝찝하다. 그래서 부검을 건의를 해요. 수사관들한테. 이거 아무래도 네, 네. 그냥 정리할 건 아니고 부검 한번 해보자. 참 대단하시다. 그래서 예. 부검 진행이 됩니다. 이거 안 했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그럼 장례식 직전에 그럼 시신을 대상으로 압수가 그렇습니다. 들어간 거죠? 예. 자, 그래가지고 1차 부검을 했는데 소견이 어떻게 나왔냐면 네. 여기서 큰 거 나옵니다. 아내 김 씨. 예. 그 다음에 첫째 아들이 10살이죠. 네. 둘째 아들 8살이죠. 네, 네. 얘들 화재사가 아니에요. 즉 말하면 타서 죽은 게 아니에요. 그건 맞습니다. 청산염 중독일 가능성이 많아요. 즉 말하면 청산가리. 청산가리요? 얼굴이 펄해지거나 이제 이런 게 그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청산염이 나온 거예요, 생체 조직에서. 화재사가 아닐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이거 해부학적 결론이에요. 네. 막내 아들 같은 경우는 사인이 아주 불명확해요. 청산가리 중독은 분명히 아니에요. 막내 아들은. 근데 질식사 가능성은 있어 보여요. 질식사 가능성은 그렇죠. 불이 났으니까. 그때 이게 이제 서중석 그 국가수 원장 그 설명인데, 이건 아마 이제 본인이 그 당시에 현장 나왔던 법의관은 아닌 것 같아요. 네, 네. 근데 아마 법의관한테 보고를 그 서중석 박사님이 받은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서중석 박사님 잘 알아요. 네, 유명하시죠. 서 박사님의 설명을 이제 그 언론에 인터뷰한 내용이 네. 그 조금 전에 내가 말씀드린 그런 내용이에요. 네. 1차 부검을 하더니 법의관 부검이들이 얘기하는 게 이거 화재사 아닌 것 같다. 그럼 그 흐름이 안 나온 거예요? 그 이제 4명 모두 기도해서 그 흐름을 발견하죠. 안 나온 거죠. 그러면 죽고, 그러니까 교수님이 저번에 말씀하신 것 같이 숨 쉰다며요. 막 불났는데. 그러니까 불에 타 죽으면 네. 호흡을 해가지고 매라는 게 끼잖아요. 예. 기도라든지 예. 폐. 예. 근데 그건 아닌 거. 그 흐름이 발견이 안 됐다? 이거는 죽은 거예요. 숨을 거둔 상태에서 탔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세 사람은. 예.
세 그리고 명은? 막내 아들도 마찬가지지만 그런데 세 사람은 청산염 그 반응이 나오고 네. 막내는 질식사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네. 그러니까 목을 눌렀다는 얘기 비슷한 거예요. 경부압박 질식사 비슷한 거예요. 네. 만약에 이 사람들이 불이 나갖고 잠을 자다가 펑 하고 터져갖고 불이 나서 사망을 했다면 일시간 숨을 쉬었기 때문에 호흡하면 코라든지 기도, 목구멍에 폐에 끓음이 까맣게 껴요. 그걸 매라고 불러요. 매. 네. 네. 근데 그게 발견이 안 됐다는 얘기는 뭐예요? 이미 숨진 상태에서 끌난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청산리에서 누가 죽였다는 얘기잖아. 이거 세 사람은 그러면 그래서 이제 이 목에 이렇게 노출돼 있는 이 동맥이 있어요. 네. 여기에서 혈액을 조금 채취한대요. 네. 이 법의관들이. 네. 그래가지고 이 휴대용으로 이 포탑을 그 측정할 수 있는 그 휴대용. 네. 그걸로 이렇게 측정을 했더니 일산화탄소 헤모글로빈 농도를 측정을 해봤대요. 네, 네. 현장에서. 네. 그랬더니 정상 범위면은 5 미만이라 했는데 네. 헤모글로빈 성분이. 네, 네. 근데 이건 화재사 가능성은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기 현장에. 일산화탄소 중독은 아니라는 얘기네. 아니더라는 나 거예요. 깔끔하게 나온 거네. 예, 이거는 그래서 부검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부검을 할 때, 그래서 부검을 했고 수사관들이 부검을 해서 앞전에 제가 말씀드린 청산염 같은 거 목에서 그 매가 안 나오는 게 나오고. 그러니까 애초에 이게 이걸 안 해봤으면 큰일 날 뻔했네요. 현장에 나왔던 검시관들이 예. 이 동맥 따가지고 예. 혈액이 일시적으로 조금 나오는 거를 포탑을 반응 검사를 해서 네. 헤모글로빈 수치를 그 측정을 안 해봤으면 부검하자 소리 안 했을 것 같아. 그 장례식도 끝났을 거고 그냥. 바로. 그러면 이거 끝난 거예요. 예. 그래도 그게 좀 이걸 해보셨기 때문에 그 휴대용 그 포탑을 측정을 네, 했기 네, 때문에 네. 이거 좀 이상한데 부검 한번 해봅시다. 네. 그때까지만 해도 의심이에요. 그냥 의혹이에요. 그래도 부검한 게 다행인 거죠. 그러면 교수님 당시 시신이 소다됐으면 교수님 항상 얘기하시는 투사형 자세 그렇죠. 있잖아요. 그거는 이렇게 나온 거예요? 투사형 자세 그 보이고 그 자세는 이게 나왔고요. 타면은 네. 살아서 타건 죽어서 타건 타면은 오그라지면서 투사형 자세가 되는 건 맞아요. 네. 왜 그러냐 근육이 위축되면서 오그라드는 네, 거기 때문에 네, 네. 그래서 뭐 소사 형태는 다 투사형 자세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탄화가 됐다는 얘기는 많이 탔어요. 네. 거의 숯덩어리 형태로 시신이. 완전 탄 거네요. 예, 그냥. 그렇게 이게 참 곤란해요. 예. 내가 일산에 있을 때 이제 불이 다 꺼지고 난 다음에 현장에 들어갔는데 네. 나 사실 옆에 시신이 탄화돼 있는데도 시신인지 몰랐었어요. 하도 내 타가지고. 발 뒤에 있는데도. 그 나중에 진짜 보니까 진짜 바삭하게 시신이 완전히 탄화돼갖고 깜짝 놀랐어요. 놀라셨겠네요. 네, 그런 경우도 봤는데 숯덩어리가 됐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이 상태도 그 네 분 다 그렇게 됐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지금? 네, 이거는 완전히 타가지고. 화재로 사망한 게 아니고 이거는 분명히 화재 이전에 사망했다. 이건 나왔잖아요. 예. 그러면 예. 이건 불이 나기 이전에 누군가 죽였다는 얘기예요. 아니면 극단적인 선택을 했거나 그렇죠. 청산가리를 네, 먹고. 네, 네. 그래서 이제 저 수사가 이게 심도 있게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최종 감정 결과가 이제 보니까 아내가 감싸고 있었던 4살짜리 아이 있죠. 네, 네. 이거는 질식사가 거의 맞다고 이 판정이 났고요. 그 다음에 아내 김 씨 포함해서 아이들 10살, 8살 아이들 2명 있잖아요. 네. 얘들은 아침에 공복 상태에서 물과 함께 독극물을 마신 후 사망에 이르렀다고 이렇게 추정이 됐어요. 그럼 청산가리를. 탄화가 돼도 이 장기 내부는 살아 있어요. 네, 네, 그래서 그렇다며요. 이제 그것도 갈라가지고 부검하면서 위 내용물을 검사를 합니다. 네, 수분이 있어서 아주 심한 거 아니면 가르면 나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어. 추가로 이제 그 검사에서 나온 게 네. 네 사람 다 옷에서 신너 성분이 나왔어요. 수나면 그거 아니에요, 저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분명히 이거는 이 불이 날 때 촉진제 이게 있었던 거예요. 신너가 이용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이건 뭐 바로 이거 사건이죠. 그냥 타설이네요, 그냥. 바로 이거만 보면. 타살이죠. 사건이죠. 이거 단순 화재 아닌 거예요. 네. 예. 자살 가능성 굉장히 낮아 보여요. 타살 방화 사건 네. 가능성 높아요. 네. 이건 수사 착수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에 이제 그러면 누가 와서 죽였느냐? 원한이 있는 사람
당연히 찾아봐야죠. 일단 생존자 먼저 보지 않아요. 이게. 그러니까 이제 원한 관계에 있는 사람들도 다 추려야 될 거고 죽은 사람들하고 그다음에 그래서 이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전부 다 조사해야 되겠죠. 분명한 거는 근데 외부에서 침입하는 적이 없다는 것 때문에 원한에 있는 사람들에 의한 범행 같지가 않아 보이죠. 그렇죠. 침입은정이라는 게 어마어마하게 중요하잖아요. 네, 이거는 원한 관계에 의해서 누군가 와서 죽였을 개연성은 상정을 해놓고 보는데 네. 그러려면 밀폐된 공간이 아니야 되거든. 그럼요. 우리 여름인데 한여름인데 외침이 있어야 되거든. 근데 외침이 없어 보이는 거야. 그런데 그러면 가장 유력한 거는 남편이야. 네. 근데 남편은 그 이웃에서 봤잖아. 네, 울고불고 하고. 늦게 퇴근했고, 네. 그 막 울고불고 하는 거, 네. 그거 봤잖아.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 경우에는 수사관들은 남편을 의심해요. 그럴 수밖에 없네요. 제가 봐도. 정황이 그렇잖아요. 정황이. 네, 예. 그래서 이 남편 장 씨를 이제 의심을 하게 되는 거고, 어찌됐건 의심을 하건 안 하건 간에 남편에 대한 수사는 면밀하게 할 수밖에 없어요. 맞습니다. 어떤 경우는. 네. 그래서 이제 그러면 남편이 어떤 사람인가 경찰이 수사해야겠죠. 벌금 빼놓고는 이 사람 전과도 별로 없는 평범한 사람. 평범하네요, 그냥. 네, 네. 벌금 빼놓고는. 네. 근데 직장을요, 자주 옮기네요. 1, 2년에서 뭐 6개월 간격으로 직장을 여러 번 옮겨댕겨요. 오래 근무 못 하셨고요. 네. 네. 2002년부터 한 3년 동안 청주시에 위치한 음식점 그 어떤 지사, 그러니까 분점이라고 그래요. 뭐라고 네, 그래요? 네. 거기를 이제 3년 동안 운영하다가 이제 영업이 안 돼가지고 빚을 지고 2005년도 4월 달에 다른 사람한테 그 양도하고 넘기고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는 경제적으로 풍족하지 않다는 그런 부분이 나오는 거예요. 네. 그리고 그 후에 사건이 있을 당시까지 음식점 배달원으로 일했어요. 그러면 100만 원가량 받으면서 이제 그 배달원 했는데 아내가 보험 설계사 일하면서 생활비 보조를 했고요. 그리고 둘이 맞벌이 한 것 같습니다. 열심히 살았네, 일단은. 두 사람은 친구 소개로 만나서 한 7년 동안 연애하다가 결혼을 했다고 그러고요. 네. 10년 정도 결혼 생활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 사이에 이제 아들 3명 둔 건데 네. 금술도 괜찮았다. 그러니까 이런 평이에요. 네. 그럼 지금까지는 평범하죠. 여기까지는 뭐 그렇게 뭐 뚜렷하게 걸리는 건 없네요. 그런데 조사 과정에서 이제 수상한 행적이 속속 들어요. 뭐가 나왔어요, 교수님? 일단. 컴퓨터를 분석을 했어요, 경찰이. 남편 거요? 예. 그랬더니 2005년 8월 3일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네. 그달 3일, 그 다음에 4일, 네. 6일, 네. 8일, 9일, 13일까지 인터넷 포털 그 사이트에서 죽음, 약, 네. 강력 수면제, 수면제. 마취제, 네. 요 검색을 86회나 집중적으로 검색을 했어요. 이거 일반적으로 검색하기 어려운 얘기인데요. 단어가. 그러니까 직전까지 남편 평범했잖아요. 네. 그래서 퉁쳤는데 컴퓨터를 따본 게 여기서부터 이제 뭔가 이상해요. 이상해요. 예. 그 다음에 청부살인 사이트까지 검색을 한 게 나와요. 청구사는 사이트까지 가본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초창기에는 남편이 누구 시켜서 한 거 아닌가? 또 이제 이쪽도 또 신경을 썼다 하더라고요. 네. 그 다음에 또 봤더니 자살 카페 있어요. 자살 예, 사이트. 그때는 한동안 있었죠. 예, 거기 접속해가지고 네. 청산가리를 구매하고 싶다는 게시글을 남긴 게 나중에 봐요. 그럼 청산년 맞죠, 그죠? 네. 거의 뭐 사흘 후에 그 게시글을 올리고 나서 사흘 후에 익명의 어떤 사람으로부터 청산가리 팔겠다는 쪽지를 받은 것도 나와요. 그럼 실제로 샀느냐? 나중에 산 걸로 나옵니다만. 나중에 나왔어요, 교수님. 예. 그러면 또 교수님 이런 상황이면 보통 가족이 다 몰살당하거나 누가 돌아가시고 남은 유족이 있다면 보험도 보통 보시잖아요. 당연히 보죠. 이건 자, 그러면 그렇게 이쁜 아내, 네. 아들 둘, 아들 셋, 네, 애기 셋. 이 사람들을 죽일 정도의 동기가 있을까? 그건 그렇죠. 엄청나죠. 맞아요. 예. 이 지금 그 사이트 내용이라든지 이런 거 등등으로 봐서는 검색한 거, 청산가리 구입한 정황 이런 거 등등으로 볼 때는 남편이 범인으로 보여요. 보이는데. 살해범으로 보이는데 네.
그런데 그렇게 자기 자식과 아내를 죽일 정도의 동기는 존재해야 되잖아요. 당연하죠. 그게 없다면 말이 안 되니까. 말이 안 되죠. 예. 그래서 경찰이 고민했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본 게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보험을 좀 봤습니다. 부임이 또 보험 설계사시니까. 그러니까요. 예. 봤더니 예. 2005년 7월 19일부터 시작해서 그달 26일, 27일 등의 인터넷을 통해서 보험을 검색한 게 나오고요. 네. 8월 4일 날 아내 김씨 명의로 그러니까 2005년 8월 4일 날 아내 김씨 명의로 재사망시 재해잖아요. 화재나면 화전에 재네요. 재사망시 3억 원의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보험에 가입을 했어요. 그 다음에 또 다른 보험에다가 역시 아내 김씨 재사망할 때 3억 받을 수 있는 거를 또 가입을 했어요. 그럼 조합 얼마입니까? 6억이네요. 6억이에요. 사망보험금이. 예, 여기서 이거 범행의 이게 이유다. 이거는 분명히 범행 사유다 이렇게 봤다고 그러더라고요. 오, 큰 돈인데. 그러면 보험료도 엄청 많이 냈을 거 아니에요, 이게? 예, 그렇습니다. 월 보험료가 28만 원 정도 냈다고. 아이고, 100만 원 받아가지고 배달해서 100만 원 받아가지고 생활하는 사람이 월 보험료를 28만 원을 냈다는 거. 이 보험 가입할 당시에 형편이 어려워서 이웃에서 쌀도 꼬갔다는 걸 진술을 받았어요, 형사. 이 말이 돼 28만 원이 이게. 그 형사가 그거를 받았다고 그러더라고요. 이웃에서. 쌀과. 여기 형편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우리가 쌀도 빌려줬어. 쌀 꽂았어요. 이 얘기를 형사가 받은 적이 있대요. 네. 그런 상황인데 3억 그 두 구찌 두 개 계좌 6억 원짜리를 28만 원씩 내면서 들었다? 이거는 보험금 수령으로 한 목적으로 한 살인 사건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이게 이해 안 돼요, 교수님 저도. 예. 그러고 더더군다나 이제 이게 인터넷에서 다 끝난 거예요, 게임은. 2006년 8월 10일부터 네. 18일까지 한 열흘간에 걸쳐서 일기예보를 집중적으로 또 검색을 했어요. 뭐가 생각나요? 일기예보 집중적으로 분석. 아까 물 들어오면 뭐 누전이네 어쩌니까. 맞아요. 그거죠? 비 내리면 자기네 집 누전 온다고 얘기했잖아요. 그거하고 연관이 있어요. 치밀한데요? 여기. 나름 이거 계획적인 근거예요, 이거. 네. 그리고 이제 경찰이 중요한 거 하나 찾습니다. 뭘까요, 교수님? 그럼 6억 받아갖고 나만 잘 먹고 잘 처먹고 잘 살으려고 그랬을까? 이게 또 다른 뭐가 있을까? 경찰이 또 탐문 수사를 하다가 발견한 게 있는데요. 동안의 얘기입니다. 동안의 얘기요. 네. 네. 동안의 역을 쫙 뽑았더니 2005년 8월 1일 날 6번, 그 다음 날 2일 날 19번, 그 다음에 3일 날 12번, 네. 4일 날 4번, 5일 날 1번, 6일 날 8번, 8일 날 10번, 9일 날 2번, 10일 날 3번, 11일 날 4번, 12일 날 13번, 16일 날 1번. 사건 전후해가지고 거의 매일 통화를 지속적으로 한 게 나와요. 그럼 그 상대가 누군가를 이제 경찰이 추적을 해서 확인했어요. 가족 수준이. 얘가 도대체 누구하고 이렇게 전화를 이렇게 많이 해? 하루에 막 19통, 20통까지 봤더니 여성이에요, 여성. 그러면 이 여성하고 무슨 관계인가 하고 확인을 경찰이 했죠. 네. 뭘 것 같습니까? 내연. 내연입니다. 내연녀. 아유 참 골고루 하나 진짜. 내연녀가 잘 있는지 이런 거 안부 물어봤고, 그리고 그때는 헤어진 상태였는데 네. 관계를 복원하자고 계속 내연녀한테 요구를 했대요. 그건 내연녀로부터 직접 진술을 경찰이 받았대요. 받으신 거예요? 나 헤어졌는데 나 이 사람하고 어느 정도 만나다 털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그냥 근래 와서 계속 나한테 전화해가지고 그 당연히 통화 내용 나오니까 경찰이 쫓아가가지고 그 여성한테 물어봤겠지. 네. 통화 내용 뭐 했어요? 왜 전화했어요? 네. 그 물어보니까 관계 복원하자고 끈질기게 요구했다 나한테. 헤어졌는데 자꾸 원위치 하자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 뭘로 원위치래? 돈도 못 버는 인간이. 저 막 애들도. 그러니까 이제 보험 타가지고 그 여자한테 가려고. 이게 천하에 죽일 놈의 새끼지 이게. 그러면 이 정도 되면 염 교수님 지금 제가 쭉 설명드린 그 내용이면 게임 끝난 거 아니에요? 이거 끝났죠. 이거 더 추궁할 것도 없어요. 그거 네, 갖다 따야지. 들이대고 앉혀놓고 네. 야 봐봐 이 새끼야. 너 내연녀한테 계속 복원하자고 했고 너 아내 몰래 두구자 6억 들었고 네. 100만 원 타는 놈이 28만 원씩 내면서 했고 그다음에 애들 둘하고 네 아내는 청산가리 중독으로 사망했다고 네. 부검 결과 나왔는데 너 청산가리 샀잖아 자살 사이트에서. 네, 네. 그다음에 인터넷 사이트에 계속 뭐 청부살인이 뭐니 너 죽음과 관련된 거 계속 찾았고 다 밀폐된 공간에서 펑 소리 나는데 신나지 너.
신었었지? 당연하잖아요. 신호도 구입 내용 나왔겠죠, 뭐 이 정도면. 그냥 여기서 꼼짝 못하고 범행 일체 자백하는 겁니다. 이거는 증거가 하도 정확하기 때문에요. 네. 말 한마디도 못하고 불불불 떨었대요, 이놈. 아. 응? 그러더니 종이하고 펜 달라고 그러더래요. 네. 종이하고 펜 주니까 A4용지 2장에다가 네. 빼곡하게 지 범행을 기재를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어떻게 된 거예요, 교수님? 이게 참 잔인하죠, 이거. 네, 정말. 잔인하네요, 진짜. 범행 과정 봤더니요. 네. 요놈은 2000년에서 2001년까지 오산시에서 네. 매형 소유의 슈퍼마켓에서 일하다가 이혼녀 아까 그 내연녀라고 했던 이혼녀 통화 많이 김씨 하신 거죠? 여자를 네. 만나서 내연 네. 관계에 빠지는 거예요. 네. 그러면 2000년도부터 그런 거예요, 이놈이. 2000년부터.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그 지는 오산에 있었는데 아내하고 애들은 대전에 있었던 네, 거예요. 네. 대전에서 이제 그 지내고 주말 되면 가는 이제 기러기 아빠 했던 거예요. 아, 기록이고. 근데 기러기 하면서 이제 오산에서 예. 그 저 마트에서 일하면서 마트 직원 그 여자 네. 내연녀를 네. 만난 거예요. 네. 그렇게 됐고 한번 이제 헤어졌어요. 네. 사이가 나빠갖고. 네.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오산에서 털었어 이제. 그리고 다시 이제 대전 집으로 간 거란 말이에요. 지사한다고 그때 갔잖아요, 대전으로요. 그렇죠. 사업한다고. 네. 그때 전에 헤어진 거네요, 그럼. 그렇죠. 네. 그래서 대전으로 갔다가 네. 또 이제 나름대로 그 2002년경부터는 청주시 이제 거기 가갖고 청주. 아까 음식점 네, 그 네. 지사에서 지사, 이제 예. 떠맡아 갖고 하다가 말아먹었잖아요. 네. 말아먹었어요. 그리고 이제 와서 이제 어려운 형편에서 이제 음식 배달하면서 대전에서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요 놈이 2005년 6월 달부터 다시 내연 관계를 복원하자고 계속 요구를 했단 말이에요. 살자고 그런 얘기죠. 이제 이제 뭐 살자는 소리는 아니었대요. 네. 그때까지만 해도 2005년도에 아마 못 잊었던 것 같아 그 여성을. 집에 와서 배달하고 있으면서도 그러니까 네. 계속 그 여성한테 그 전처럼 만나자. 그걸 계속 얘기를 했던 것 같아. 근데 그 여성도 애가 있잖아. 네. 이혼 여성이거든. 네, 본인도 애가 하나 있고 그러니까 이쪽도 3명 있고. 또 저 경제적 형편도 이놈이 지금 망한 상태에서 저 뒷받침이 안 되잖아. 네, 네. 그러니까 에이 그렇게 못한다고 나도 애도 있고 너 경제적 형편도 안 되는데 무슨 내연녀 운운하냐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놈이 거기서 생각한 게 뭐냐면 그래 아내 살해해가지고 보험금 받아서 그걸로 이 여자하고 합치려고 자기 새끼 다 죽이는 거야. 참 이거 인간 아니야 이거. 참 잔혹하게 무식하네요, 진짜. 이 새끼 초기에는 진술이 오락가락했다고 그러는데 내연녀 있었다는 얘기는 이놈이 합치려고 내가 그랬습니다 하는 얘기는 처음에 쏙 빼고 숨겼었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몇 번 만에 그 자백 받았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응?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05년도 7월에서 8월 초에 2개 보험회사에다가 재사망 시에 6억 원 탈수연금 가입했고요. 네. 죽음, 약, 강력수면제, 마취제 집중적으로 자살 사이트에서 청산가리 사고. 그럼 교수님 이 청산가리는 진짜 산 거 맞아요? 그 과정? 나중에 그거 경찰이 결국 확인했더라고요. 익명의 어떤 사람이 청산가리 팔을 개요하고 올렸었다고 그랬잖아요. 네, 자살 사이트에서. 네, 근데 직접 만나갖고 진품인지 여부를 확인했다고 그래요. 진품 확인해요 또? 4명하고 공동구매했대 이 새끼. 청산가리 4명 공부를 공동구매한 사람 진술도 경찰이 받았어요. 아유, 6g 받아서 6g을 샀는데 6g 25만 원에 구입을 했는데요. 잘 아시다시피 청산가리는 한 사람 치사량이 얼마인 줄 아세요? 요만큼 손톱만이 0.15g이에요. 옛날 저희 과학 시간에 배웠어요. 0.15g만 섭취하면 그냥 즉사예요. 저 과학 시간 때도 그때는 교수님 좀 무식해갖고 교수님 때도 청산가리나 이런 거 과학실에서 보여줬잖아요. 그렇죠. 퍼런 있었잖아요. 퍼런 거. 그때 선생님이 저희한테 얘기한 게 뭐냐면 탁 침 찍어갖고 딱 찍어서 입에서 딱 넣으면 하늘 날아간다 이렇게 얘기하셨거든요. 가는 거 이건. 이걸. 근데 6g을 샀어. 6g. 몇을 주? 6g을 사서 4명이서 나누니까 1.5g씩 나눴겠죠. 네. 그래서 산 1.5g을 이놈은 네. 필름통에 넣었어. 필름통. 필름통에다가 옛날에 지금 동그란 거. 세대는 예. 잘 모를 수도 있는데 우리 때는
사진 찍으면 필름 있고 네. 필름 통 있잖아요. 플라스틱으로 네. 된 거. 그 통에다 청산가리를 보관하고. 그래서 소금 넣고 설탕 많이 넣어가지고 다녔죠. 예, 그래가지고 승용차에 보관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그러면 얘가 그 진위 확인은 어떻게 한 거예요, 교수님? 얘가 청산가리인지 아니면 햄스터한테 실험했어요. 이 나쁜 새끼. 아이 나쁜 새끼 진짜 끝장. 8월 15일 날 그 애완동물 그 저 햄스터한테 햄스터 2마리 거기다가 먹여가지고 약효를 확인을 해요. 얘는 또 무슨 죄야? 얘는 또. 걔들 좀 그냥 즉사했죠. 뭐. 그러니까 이건 진품 정상가리 맞는 거죠. 그래가지고 치밀하다, 진짜. 야 내가 청산가리를 먹여서 아내하고 애들을 다 살해한 다음에 그 문제될 수 있으니까 불을 질러서 증거 인멸해 버리고. 그렇죠. 다 계산한 이런 거네요. 생각을 네. 하고 네. 또 머리 잔대가리 굴린 거지. 우리 집은 노후돼 가지고 누전도 잘 되고 비세니까 누전 합선에 의한 그 화재라고 위장하려면 비 오는 날이 좋겠다. 그래서 일기예보를 맨날 검색한 거 이 새끼. 그래가지고 비 오는 날 범행일로 딱 정한 거고. 그러니까 뭐 애들이고 와이프가 안중에도 없었는데 그냥 보험금 타는 관심 없는 거예요. 예, 아예 관심 오로지 없는. 그 내연냐고 네. 합칠 생각만 한 거예요. 6억만 받으면 되네. 그 범행 당일날 이제 오전 8시에요. 그날 네. 8월 15일. 네, 네. 8시에 이제 그 휴대전화 딱 챙겨가지고 부엌으로 가서 냉장고 문 딱 열고 물병 꺼내서 그 물병 컵에다가 물병 속에다가 왜 그러냐면 이 아내의 패턴을 하는 거예요. 아내가 애들한테 좋다고 약수터에 가서 새벽같이 물을 받아가지고 와서 냉장고에 넣어놓으면 네. 아침에 공복에 애들을 먹여요. 본인도 먹고 아내가. 아 이런 사람을 진짜 착한 엄마인데. 예. 이 새끼 거기다가 청산가리 넣는 거죠. 그리고는 딱 나와서 보니까 아니나 달라 아내가 얘들아 일로 와. 이제 이거 먹어야지 약수 먹어야지. 네. 그럼 본인도 하나 딱 마시고 애 두 아들한테 딱 먹이는 거야. 그거 이 새끼 지켜봤어요 그 현관문에. 먹자마자 어떻게 됐겠어요? 칵칵 하면 그냥 쓰러지지. 바로 날리죠. 독극물인데. 그냥 칵칵 하고 쓰러지는 거 보고 예. 이 새끼 거기서 그냥 보기가 지도 사람 새끼니까 민망했겠지. 예. 그러니까 일단 밖으로 나옵니다. 진짜 밖으로 나왔다가 조금 있다 다시 가죠. 죽었나 확인하려고 또. 다시 가죠. 그리고 한 10분 정도 지나가고 현관문 열고 다시 가서 보는 거예요. 네. 이미 뭐 그때는 사망했죠. 근데 문제가 하나 있죠. 그쵸. 지금 애기는 물 먹고 4살짜리 애기는 안 먹였잖아. 예, 물 안 먹었잖아요. 10살, 8살, 그 다음에 아내는 습관대로 약수물 하고 먹였잖아. 네, 네. 근데 4살짜리는 안 먹였단 말이야. 네. 걔가 살아있는 거야. 엄마 컥컥 하는데 옆에서 그냥 엄마. 난리 하는 거야, 났겠지, 4살짜리가. 애기는 형들하고. 이 새끼 욕이 안 나올 수가 없어요. 그 4살짜리 주먹만. 교사를 한 거죠, 교수님. 예. 진짜. 그 아이를 다가가서 손으로 목을 졸라서 그러니까 경부압박 질식사한 겁니다. 살해했어요. 그 다음에 그 아이를 엄마가 이렇게 불이 나서 보호하려고 감싸는 것 같이 그 아이를 옮겨서 엄마 그 품에다가 안기게 해놓는 겁니다. 그 자세도 얘가 조작해서 나온 거잖아요. 그런 지금. 겁니다. 조작한 겁니다. 그리고는 이 새끼는 정상적으로 출근합니다. 네. 그래서 태연히 배달해요. 배달하고 오후 1시경에 다시 한번 집에 와봐요. 네. 그래서 살펴보고 다 죽었네 확인하고 지 안경 하나 탁 들고 나와요. 그리고 지 휴대전화를 이제 이용해서 알리바이 만들죠. 아내 휴대전화로 3번 정도, 집 전화로 한 3번 정도 이렇게 전화를 걸어서 그 시간에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가장하는 거예요. 통화한 것으로 양쪽 켜놔가지고 이렇게 그렇죠. 통화 시간을 흘린 거네요. 네. 그리고는 저녁 8시 20분이 됐어요. 네. 단지 시신 이제 아까 불 태우기로 생각했잖아. 네, 네. 저녁 8시 20분 정도에 회사 선반에다가 미리 지가 보관해 오던 게 있어요. 뭘까요? 신어죠. 신너입니다. 네. 그거를 생수병에다가 넣어가지고 신너를 사서 보관하고 있었어요. 그걸 들고 집으로 간 겁니다. 그래서 거실하고 이제 거실에서 이 피해자 거실 바닥에 쫙 뿌리고 네. 시신에다가 아까 옷에서 냄새 났죠. 네, 네. 불이 전소돼도 냄새는 납니다. 그 시신에다 뿌려요. 네. 신너를. 그리고 나서 욕실 앞에 있는 빨래 위에다가 신너 뿌린 다음에 가지고 있던 라이터로 불 붙이고 지는 급히 바꾸는. 왜? 신너는 확 번지잖아요. 네.
그러니까 시신하고 거실 바닥에 시신 요 생수병에 있는 거 착착착 뿌려서 쉽게 번지게 해놓고 지는 좀 조금 멀찌감치 가서 저쪽 저 욕실 쪽으로 가서 빨래에다가 신나 살짝 뿌리고 거기다 불 붙이고 얼른 나오는 거야. 왜? 번질까봐. 창문은 다 지는 살겠다고. 지금 창문은 다 닫아놓고. 다 닫은 거죠. 그러니까 터진 거지. 예. 그리고 이제 급히 밖으로 나온 거고. 그리고는 화재가 커지는 걸 멀찌감치 지켜보고 있다가 벙 이제 막 탔죠. 예. 그때 즈음에 이제 퇴근하고 집에 들어오는 것처럼 하면서 이제 그 간 건데 요 새끼 나와가지고 PC방에서 잠깐 앉아있다 간 거예요. 응? 전소될 때쯤 돼서 10시 40분경에 집으로 돌아왔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아까 이웃이 본 것처럼 막 와 사람 있어 애들 있어 막 그러면서 뛰어들어가려고 그러는데 이제 저 가족들이 저 이웃들이 말린 거 아니에요. 알리바이는 다 만들어 놓은 다 거네요. 만들어 놓은 거죠. 예. 이 새끼가 처음에는 요 나가서 지 생각은 여기다 붙여놓고 하면 순식간에 이게 옮겨 붙어갖고 펑 터져서 막 불이 활활 탈 줄 알고 PC방 가서 기다렸단 말이야. 예. 근데 이게 생각보다 늦게 타는 거야. 검은 연기만 계속 올라오고. 그러니까 이 자식이 이상하다. 그러면서 담 넘어가지고 현관 근처로 다가갔을 때 뻥 소리 나면서 터진 거예요. 그러니까 공교롭게 뻥 소리 난 게 이 새끼가 다시 확인하려고 기어 들어갔을 때. 그때 뻥 소리 난 거예요. 응? 그리고 이제 이웃들이 뛰어나오니까 애들 안에 있다 그러면서 생쇼한 거죠. 그 뛰어 들어가려고 이제 그 슬픈 척하고 막 대성통곡하고. 근데 경찰들이 현장에 출동했던 경찰이 진술서를 쓴 내용이 하나 있어요. 네. 현장 출동 경찰관, 그러니까 지구대 경찰관이겠죠. 네. 지나치게 울면서 이 남편의 모습 자체도 의심스러웠다고 얘기해요. 출동한 현장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너무 오버한다. 너무 오바다. 왜? 뛰어들어가려고 할 때는 그 안에 시신이 있는 거는 추정되지만 시신이 확실히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잖아. 네, 맞아요. 그런데도 그냥 당연히 안에 있는 시신이 다 사망한 걸로 생각하는 것처럼 하면서 물은 거예요. 얘가. 근데 경찰관 입장에서는 없을 수도 있는데 저렇게 팔딱팔딱 뛰면서 울지? 애들하고 엄마하고 잠깐 나갈 수도 있으니까. 확인해 주세요 하는 게 우선일 거라는 거지. 경찰관의 입장에서 볼 때는. 예. 안에 애들이라고 애 엄마인데 진짜 있는지 그것만 봐주세요 하는 게 맞아요. 1번이라는 거예요. 맞아요. 근데 아예 저 안에 있는 걸로 단정하고 우는 것처럼 보였다는 거야. 그거 경찰관 눈들 무서워요 생각보다. 네, 또 없기를 바라는 얘기도 하잖아요. 그러면 아마 없을 거야 막 이렇게도 하잖아요. 근데 경찰관들은 매섭거든 현장에서. 이 사람 봐라. 안에 시신이 있는지 없는지 우리가 확인도 안 한 상태인데 이 사람 벌써부터 또 죽은 걸로 간주하고 대성통곡하네. 이거 뭐지? 그래서 장례식 한다고 그거 옮겨놓고 장례식 직전에 이제 부검 들어갔잖아요. 그때도 가서 관찰을 계속 한 거예요, 이 사람에 대해서. 근데 잘 아시죠? 그 범행해놓고 장례식에서 V자 그리면서 웃는 놈도 있고요. 있어요. 한순간 돌아와서 화장실에서 씩 웃는 놈. 머리 막 만지면서 막 그 일가족이 죽었는데도 머리 만지면서 막 물 묻혀가지고 하고 이런 새끼들 있잖아요. 있어요. 그거 경찰이 다 봐요. 안 보는 것 같아도. 있어요. 밥 다 잘 처먹고. 밥 꼬박꼬박 처먹고 잠 잘 자빠져 자고. 영양제도 먹고. 안 되거든요. 그거. 얘는 그때부터 의심 받긴 받았다고 그러더라고. 그 현장에 출동했던 경찰관의 한 장짜리 보고서도 절대 소홀히 하면 안 돼요. 참 제대로 보셨네요. 그러면 저기 막내 아들 이게 감싸고 있는 식으로 만들어 놨다는 거 이거 되게 가슴 아프더라고 이 새끼. 이거는 안에 팔 밑에다가 4살짜리 아이 갖다가 이렇게 둔 거 자체가 이미 계획 범죄예요. 그럼 교수님 이 정도면 부인도 외도에 대해서 좀 어느 정도 인지하거나 뭐 사이가 안 좋았대요. 이게요. 네, 한번 조사해보네. 아내들이 감 다 잡아요. 모르는 것 같아도. 여자들 촉이 엄청 무섭거든요. 그럼요, 당연하죠. 이놈은 그 청산가리 이거 바지 주머니에 탁 넣어가지고 들어간 거예요. 양 얼마 안 되니까. 필름통에 넣었던 거. 그래 가지고 가서 그 전날은요 케이크 사가지고 가서 애들하고 촛불 켜고 놀았대요. 뭐 하는 거예요 도대체? 아내하고도 소주 나눠 마시고 그건 이제 전야제 한 거죠. 마지막으로 보내기 전에. 이 나쁜 놈도 하도 많이 맞지만 이거 진짜. 그러니까 경제 사정도 이 새끼 제대로
못하니까 어려워지니까 부부간에 불편했고 네. 아내가 외도하는 거 이거 알아서 아내하고 갈등도 깊어졌고 그랬던 거죠. 그래도 교수님 죽일 만한 이유는 안 되는데 안 되죠. 죽일 만한 이유가 이건 있어요. 말이 안 되잖아요. 예. 이런 나쁜 놈의 새끼. 그것도 10살, 8살, 4살 먹은 아이들을 이게 천하에 이게 진짜 죽일 놈이지 이게 사람의 이거. 이거는 진짜 육시에 육시. 조선. 이 새끼 경찰 조사하면서 지가 다 잘못한 거라고 죽고 싶다. 그냥 이렇게 이제 뭐 뒤늦은 후에 했다고 그러지만 이건 악어의 눈물도 아니죠. 아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이건 말이 안 됩니다. 이 새끼 정말 천하에 죽일 놈이죠 이거. 그러면 재판으로 이제 바로 검찰 당연히 이제 살인으로- 살인 뭐 현주건주물 방화치사 뭐 이거 당연하잖아요. 살인하고 그다음에 불 질렀으니까 살인 방화다 이거는. 예. 불을 질러서 죽인 건 아니니까. 네. 무기징역 선고했어요 1심 재판에서. 이게 말이 말도 되냐고. 안 되죠. 이게 왜 무기 4명을 죽였는데 애를 목줄라 네? 죽였는데 지새끼. 그러니까 검찰이 당연히 이건 양형이 부당하다. 당연히 항소하죠. 2심에서는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이 장기수 네. 이 천하의 죽일 놈 장기수가 2심에서 사형 선고가 되는 겁니다. 이건 사형이 대여섯 번 선고했어요. 1심 재판부 정말 비난받아 마땅해요. 네. 얼마나 잔인한 수법으로 죽인 거예요. 계획적이고. 이 무기 뭐 말이 돼 무기징역이. 그래 항소해가지고 검찰이 이건 성공한 겁니다. 네. 사형 구형했고 사형 판단 받았어요. 2심에서요. 네. 네. 이 새끼 또 불복해서 대법원에 상고해요. 네. 그런데 대법원 2006년도에 사형 원심 확정해버려요. 이건 당연한 거예요. 이건 말 하나 안 하죠. 그에 들어서 두 번째로 사형 선고한 겁니다. 2심 이게 네. 그게 그의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이때 이거 나오더라고요. 사형은 인간의 생명을 영원히 박탈하는 극히 예외적인 형벌로 네. 누구라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허용되어야 한다고 전제하면서도 가장 가까운 가족을 무참히 살해하고 그렇죠. 수사 과정에서 진술을 번복하는 등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에 비추어서 사형이 부당하지 않다. 그래서 이 새끼는 사형이 확정됐고 지금 수감 중에 있습니다. 이거 빨리 집행해야 되는데 이거 교수님 그러면 당시에 그 보험에 대해서는 법원에서 거짓말을 몇 가지 했다고 그러던데 보험 관련해서 판사님한테 뭐라고 거짓말한 거예요, 교수님? 수사기관에서는 뭐 집사람 아내가 사망하면 보험금 받을 수 있어서 그게 생각나서 범행에 착수했다고 진술했어요. 수사기관에서는. 경찰. 근데 재판 과정에서는 네. 보험에 가입한 거는 그냥 단순한 우연에 불과하다고 이 새끼 주장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개전의 정이 없다고 본 거예요. 이게 반성의 기색도 없고. 청산가리는요, 교수님? 청산가리 구입하게 된 것도요. 네. 지가 죽으려고 그랬대. 지가. 자살 목적으로? 지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 위해서라고 했고. 일기예보는요? 일기예보도 있지 또. 일기예보는 그냥 단순한 습관이랍니다. 그 맨날 비 오는지 안 오는지 뭐 기우제 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획범죄 인정 안 한다는 얘기지. 근데 이건 그 속된 말로 웃기는 소리죠. 이런 애들 때문에 사형 집행해야 된다고 얘기 나오는 거예요. 그런 말 이게 나오는 불문하고. 그럼 또 물어보잖아. 야 이 새끼야. 내가 수사관이랑 그랬을 것 같아. 사람 죽인 그 어린애까지 죽이고 싶었냐? 그럼. 네가 인간이냐? 네. 뭐 했겠지. 네. 그거에 대해서 추궁했겠지. 모른대 그냥. 무조건 모른대요? 뭐 그냥 지도 곤란했겠지. 애들은 무슨 죄예요 이게. 그냥 비명 행사한 거예요. 그냥 이런 인간한테서 태어난 죄예요. 어떻게 보면. 이거 화난다. 보도 몇 개 났죠. 네. 그러니까 이건 옛날 얘기 건데요. 2019년 9월 현재 최종 사형 판결 받고 교정실에 수용 중인 사형수가 56명이다. 뭐 이렇게 얘기 나왔고요. 그다음에 2019년 9월에. 네. 사형수 중에 최장기 복역자도 있네요. 이것도 계산하나 봐요. 광주교도소에 그 당시에로 26년 11개월까지 복용하. 원모 씨는 우리 염 교수는 잘 생각이 안 나실까? 네. 원주에서 발생했던 그 여호와의 증인 예. 화재 살인 사건. 저는 기록으로만 봤어요, 교수님. 그 사람 원모 씨인데 이 사람이 우리나라 최고의 장기수. 이분이요. 그래서 지금 현재 문제는 뭐냐면 2019년 기준으로 사형수 있잖아요. 무기수 대상으로 1인당 연간 240만 원 정도의 돈이
포함해서 나가고 있다고 그러고요. 그다음에 이 새끼들 때문에 한 사람당 우리 세금으로 240만 원, 241만 원이 들어가네요. 예산이. 네. 세금이. 네. 근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건 교수님 이 돈이 실제 돈이 아니고요. 그 국정감사에서 작년에 나온 자료에 보면 일반 수용자는 거기 이제 그 교도소 땅도 져야 되고 뭐 지는 비용도 있고 교도관도 다 월급 줘야 되잖아요. 3교대인데 거기다가 뭐 그 작업장도 운영해야 되고 다 하잖아요. 그래서 전체 경비를 해가지고 계산을 해봤는데 일반수 같은 경우 즉 사형수나 무기수 아닌 사람은 평균 한 2천만 원씩 들어간다 보는 게 맞대요. 1년당. 근데 여기 보신 사형수하고 무기수는 곱하기 4배 정도다. 이 새끼들은 조금만 아프면 병원에 가서 줄어놓고 예. 교도소 내에서 가진 똥탕 다 튀긴다는 거예요. 군림하면서. 8천만 원 정도 들어간다고 하니까 이거는 저는 정말 솔직히, 분하죠, 이거. 예, 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건 이 사람들이 교정이 되냐, 교정이 안 될 가능성이 크대요. 가능성 없어 보이죠. 네, 왜 그러면 이 사람들 어차피 처벌 결과는 뻔한 거기 때문에 그렇고 그다음에 이제 되게 착한 척하면서 하는 사람도 있어요. 착해진 사람도 있을 수 있겠지만 어쨌든 사형수는 무기수로 감형되는 게 이 사람들 최종 목적이잖아요. 삶에 대한 맞아요. 건 있으니까. 그래서 모범을 되게 많이 보이는데 일부지만 교정위원들이 이 사람 행동을 봤을 때는 저건 좀 페이크 아니냐, 좀 속이는 거 아니냐. 당연히 그럴 예, 거예요. 이렇게 하는 부분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가장 무서운 건 뭐냐면 현재 이들로 인해서 돌아가신 분들의 대부분 살인 사건이니까요. 유족분들이 내가 지금 뭔지 모르지만 내는 부가세나 이런 걸로 걔네를 왜 밥을 먹여야 되냐. 저 피해자의 가족들이 근로해서 내는 세금이 걔들 밥 먹이는 거예요. 예. 이 부분에 대한 거에 대해서는 물론 뭐 인권인도 중요하지만 저는 좀 아닌 것 같아요. 이게 대충 봤더니 이건 미니멈으로 계산하는 거예요. 내가 예, 볼 예, 때는 2019년 기준으로 해서 56명의 사형수와 1,363명의 우리나라 무기수가 있어요. 네. 이 그러면 약 한 2,000명 가까이 되네요. 네. 요 사형수 사형 확정인이라고 불러야지. 사형 확정인 플러스 무기수 요 새끼들을 위해서 우리가 연간 지출되는 돈이 미니멈으로 잡았을 때 약 35억 정도 돼요. 이거는 말이 안 되는 돈인 것 35. 같고요. 예. 훨씬 많이 들어갈 겁니다. 그러면 이놈들 뭐 의료비, 건강보험료 뭐 이런 게 다 여기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교수님 이런 제가 새끼들한테 우리가 건강보험료 내주고 저 의료보험료 내줘야 되는지 참 이해가 안 가요. 그러니까 교수님 저는 그 사형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를 떠나서 정치권이나 법을 집행하시는 분이 선택적 사형제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형 대기자라 하더라도 얘는 도저히 안 된다. 그러니까 선택적으로 보낼 놈은 보내야죠. 선택적으로 해야 되는데 이게 아시겠지만 뭐 저가 누구 하나 딱 정리하려면 앞에까지 일괄 정리해야 되는 이런 문제. 옛날에 그래서 대통령이 계속 만사그렸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보다는 이런 식으로 말도 안 되는 그러니까 상황이 발생했을 때 이 상황에 대해서 좀 개별적으로라도 좀 국민의 법감정을 생각해야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97년 12월 31일 이후로는 우리나라 사형 집행 안 했죠. 김영삼 네. 정권 때 네. 하고 이게 땡이거든요. 네. 분명히 형법 제 41조에는 사형죄가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형법 66조 41조는 형의 종류고 66조 사형이 있거든요. 사형은 형무소 내에서 이제 교도소 내에서 교수 네. 하여 집행한다 이렇게 되죠. 네. 교수 그러니까 정말하면 이제 교수형이에요. 네. 집행한다라고 규정이 돼 있지만 지금까지 97년 12월 30일 날 당일날 사형수가 23명 사형 전국 교도소에서 집행됐어요. 네. 그 이후로 지금까지 이제 안에서 우리나라는 2007년부터 실질적인 사형 폐지 국가로 네. 이제 엠네스티인가요? 네. 국가에서 네. 저 유엔에서 네. 그 인정받고 있는데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97년 12월 30일 날은 잃어버릴 수가 없어요. 왜요, 교수님? 제가 취급했던 김준영 순경 총기 살인 사건 네. 그 사건 제가 담당했잖아요. 그 김준영 순경이 97년 12월 30일 날 대구교도소에서 사형 집행됐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그 전달에 한번 갔다 온 적이 있어요. 그 기억이 지금 생생하게 좀 나는데 이 장기수 같은 경우는 아직 살아 있는 놈입니다. 근데 이놈은 살아서는 안 될 놈이에요. 내가 볼 때는
일본 얘기 좀 잠깐 하고 좀 마무리하려는데 일본에도 최근에 그 헌법 관련 소원을 냈잖아요. 사형자들이 급작스럽게 하는 거. 네, 미리 내가 사형 집행 거기는 집행을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집행할 날짜를 미리 알려주면 그거에 맞게끔 행정 생활하면서 나 준비를 할 텐데. 오전에 밤에 오후에 갔다 그냥 매달아 버리면 되냐 이래가지고. 근데 사형은 그게 효율적인 거예요, 사실. 네, 그랬더니 이제 일본의 여론이 뭐냐? 네가 그렇게 죄를 짓고 사형을 선고받았는데 네 죽을 날짜까지 지금 알려. 뭐 사람 죽일 때 그 얘기예요. 계산하고 가서 죽였어? 네가 언제 네한테 죽은 사람한테 통보하고 너 3개월 있다 살인하러 한다 얘기했냐? 이래가지고요. 좀 죄송하지만 헛소리만 하지 말라고 지금 난리 났대요. 헌법소원 그 들어갔더라고. 네. 이거 일본에 있는 사형. 그러니까 내가 볼 때 일본이 네. 오음진리교 얼마 전에 했잖아요. 아유. 오랜만에 했어요. 네. 오랜만에 일본도 했어요. 일본도 사형수로 확정되는 순간 바로바로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이게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선택적 사형인 것 같아요. 일본이. 이건 도저히 안 돼. 요런 놈들한 때리는 것 같아요. 때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음진리교 그 교주도 했잖아요. 뭐 아시와라. 아시와라. 네. 뭐 했잖아요. 네. 근데 이제 아시와라 하는 거 보고 일본에 있는 사형수 새끼들 쪼는 거야. 난리 난 거지. 쪼는 거야. 조만간 집행되면 나도 바로 넥타이 공장 가겠네. 벌써 시작됐네. 이제 이게 개들도 떨고 있는데 불안한 거야 이게. 씨 오늘 아침밥 먹었는데 갑자기 불러내든지 어제 밥 잘 먹고 잤는데 새벽에 똑똑똑 두더니 잠깐만 나와봐. 그래 가서 이게 깨꼴랑이야. 그러니까 이 새끼들이 불안한 거야. 그러니까 헌법 소원을 낸 거예요. 거기다 인권 침해다 이거. 거기다 교수님 또 외신을 보면 저 외신을 많이 보는데 그렇게 거기도 교도관들이 착해갖고요. 사형 대기수들이 그렇게 괴롭혔대요. 나 집행 한동안 안 했잖아요. 근데 아시아로 그쪽 한번 하고 났더니 그 새끼들이 그냥 온순한 양이 됐지. 아주 착해졌대요. 그봐 온순한 양이 됐다니까. 남의 나라 사례지만 좀 봐야. 그러니까 그 저 오음진리 교주 그 사형 집행하고 나서 일본에 있는 사형수들이 바짝 졸아버렸어. 네, 아주. 그래가지고 이것들이 불안하니까 사형 되는 날을 미리 알려주세요. 사형 예고제를 이제 요구한 거에 그 소원을 낸 건데. 니들은 사람 죽일 때 예고하고 죽였어. 그게 제일 정확한 거예요. 네가 언제 사람 죽일 때 상대방한테 예고나 하고 죽였냐 이거예요. 맞아요. 그런 새끼들 그거 들어줄 필요 없죠. 그래서 사형수는 이제나 저제나 언제 넥타이 공장 갈지 모른다는 심리적 불안 속에서 계속 살아가야 되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그러려면 사형이 집행이 돼야 돼요. 선택적으로라도. 죄값이 그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네. 아이고 이거 장기수 사건은 진지게 했었어야 되는데 이게 조금 뭐 담당 형사라든지 그 당시 수사 참여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한테 여벌로라도 그 비하인드 스토리 조금이라도 듣고 싶어서 미루고 딜레이 됐던 게 지금 한 거예요. 참 근데 나쁜 놈이에요. 그 내가 이거를 그 검색 조사하면서 인상 깊었던 게 현장에 나갔던 경찰관이 안에 사람이 죽어 있는지 여부도 모르는데 대성통곡하는 거 보면서 이상하다고 느껴서 한 장짜리 보고서 썼다는 게 감동했어요 저한테. 네. 그리고 수사하신 분이나 법의관들도 정말 그냥 묻힐 사건인데 잘 찾아주신 것 같아요. 자기 생각합니다. 다 열심히 하신 것 같아요. 네. 하여튼 오늘은 뭐 대전 문화동 일가족 살인 사건 이렇게 해서 정리하겠습니다. 수사는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